안녕하세요. 전현희의 격이 다른 이슈 분석 전격 이슈 전현희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전현희 TV에서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에 선거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 그동안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은 이런 정보를 총망라해서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안심시켜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니 해도 지금 우리 전현희 TV 시청자분들과 민주당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이슈가 있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 이렇게 전원 합의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그 속도 또한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이것이 안 좋은 사인은 아닌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 하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좀 삼아 봤습니다. 자, 먼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이 사건을 회부를 했는데요. 그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이 하급심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법률이나 명령, 규칙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적용에 관한 이 대법원의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부가 이제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합의부 뭐 이런 형식의 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판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중요한 그런 사건일 때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에서 먼저 심사를 하죠. 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이 부에서 판단한 것이 적당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부에 배당되자마자 대법원장이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해서 그 이례적인 속도와 또 절차가 이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 점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떻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633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 재판을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633이 지켜진 선거법 재판은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지금 21대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가 전체 37%고요. 항소심에서 3개월 이상 걸린 그런 경우는 무려 90%입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3개월 이상 걸린 경우는
78.6%입니다. 그래서 633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지켜지지 않았는데 왜 이재명 대표 사건만 이렇게 633을 강조하면서 신속히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 이 1심 재판은 좀 비교적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재명 후보 측의 잘못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굉장히 증인을 많이 신청을 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질질 끈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신청한 증인은 3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간이 걸린 이 상당한 원인은 검찰에게 있었고요. 2심은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3심의 경우에도 통상 아까 살펴봤지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상고심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게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하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해라. 자, 파기자판이 뭐냐? 좀 상당히 애매한 법률 용어입니다.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건이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심에서 파기자판하라는 얘기는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그리고 3심에서 실질적으로 판결을 해라. 그래서 국힘에서 요구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라는 거는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을 해라. 유죄 판결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물론 파기자판에 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한 것은 유죄가 나온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에 돌려보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래서 면소나 공소기각 이런 판결을 할 때는 파기자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무죄가 나온 사건을 유죄로 파기자판을 한 예는 그동안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자판해라. 그래서 유죄 판결해라.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요. 이 대법원에서 그동안 했던 관례에도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결론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2심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무죄를 확정할 거냐, 즉 상고 기각을 할 거냐,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이 사건은 100% 무죄를 확신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만약 이 사건을 판결을 한다면 당연히 무죄로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대법원에 그 상고 기각을 하려는 할 것이라는 근거는 2심 판결의 굉장한 정밀성입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아니라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2심 판결의 내용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 그러니까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들을 거의 그대로 원용을 해서 그 판례들을 따라서 하나씩 끼워 맞춘 판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충실히 따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판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완전히 부합하는 항소심 판결을 굳이 대법원이 자신들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잘 지킨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서 유죄 판결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혹시나 이걸 대선 전에 판결을 하려는 게 아닌가, 속도를 내려는 거 아닌가, 선거 전에 혹시 판결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격적으로 파기재판하려는 거 아닌가, 유죄 판결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보는 견제에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선거 전에 판결을 한다면 이거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지금 국민의 거의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는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로 볼 때는 그런 후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거 전에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고 지난번 윤석열 파면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그런 이제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에 대해서 온 국민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라는 위상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도 그것을 저는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빨리 재판을 대선 전에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어차피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그 무죄 판결 사안이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완벽히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에도 부합하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판결이라 이것을 유죄로 한다는 건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무죄가 확실하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 법률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혹시나 대통령이 됐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국론의 분열이 일어날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만약에 대선 전에 판결을 한다면 확실한 상고기각 판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굳이 하려면 아니면 그냥 대선 후에 판결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으로서도 좀 더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그래서 무리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을 때도 그에 유사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렇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지금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판결이 상고심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불소추 특권에 이 형사재판이 포함이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 판례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헌법학자의 압도적 다수설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네. 그 다수설을 판례로서 대법원 판례로서 좀 확립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인 상고 기각과 함께 불소추 특권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결정을 대법원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대선 이후에 올 수 있는 국론 분열이라든지 끊임없는 극우나 국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사법정의 수호의 차원에서 만에 하나 대선 전에 결정을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든 말했지만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요. 갑자기 불이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법원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TV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만 구독자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전현희 TV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